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콩설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흥미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보고자 했지만 때때로 이제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서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스레드에서 만난 AD 사이즈에서 이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팟캐스트 형식의 콘텐츠 제작에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보고 이제 그 와중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좋은 도움을 주고 또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D 사이즈의 모든 멤버분들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이제 즐거운 경험을 같이 빚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뭔가 번개처럼 또 모임이 생성이 되게 됐습니다. 네, 2일 만에. 아무래도 저는 강남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때문에 강남에서 모여서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지금 이제 콩설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리님하고 그 다음에 태윤님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뵙네요.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원래 이전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콘텐츠를 좀 나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콩설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틀 만에 갑자기 뭐가 타라닥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ADHD가 어째 보면은 정말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배를 산으로 밀어올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곁다리를 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 예를 들어가지고 소련 아니면은 거기 있는 고려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합심을 하면은 이 배를 산으로 밀어올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해요. 오.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한 그런 어드벤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 모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모인 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드라마 안 그러면은 예능 같은 경우에 에피소드를 우선 시장에 내놓고 보죠. 단편 같은 걸로. 예를 들니까 이제 파일럿 에피소드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약간 카메라 앞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합도 맞춰볼 겸 약간 이제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얘기들은 갑자기 편집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버전이 풀 버전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전에 첫 번째 팟캐스트 주제로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의 인사이트를 실행한다고 그거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네. 대리님의 이건 중앙에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얼굴이 제일 작아보고 싶거든요. 중심에서 음, 코어를 잡아주시죠. 그러면 저기서 의자를 좀 뒤로 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뒤로 앞으로 좀 오시죠. 이게 그림이 훨씬 낫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럼. 이 아이디어가 없었죠. 원래는 단체 톡방에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오프 모임에서 나왔던 거를 현실로 실행을 하는 게 저희 이번 인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냥 해라, 그냥 바로 해라.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봐라. 이게 가장 좋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바로 하게 됐죠. 콩설탕님의 팟캐스트를 바로 하게 됐고 그래서 첫 주제는 저희가 앞으로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을 옮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를. 방법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책들 그 다음 이런 모임에서도 되게 수많은 인사이트들이 오가고 우리들이 이제 꿀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꿀팁이구나 하고 블렛 저널에 적어두든가 휴대폰 할 일 리스트에 적어두든가 하고는 까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휴대폰 기기를 변경할 때쯤 이제 백업 데이터 찾아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할 때 이런 걸 적어놨었구나.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3년 전, 5년 전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갓생을 살고 싶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투두리스트를 볼게요. 이제 투두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적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고 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방 정리를 해서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이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은 요거를 체크해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들 5개를 뭔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새끼로 세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5개 중에 할 거를 못 골라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를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하려면 다른 걸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그거를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거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미루게 되는 게 저희 또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되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난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생각한 만큼 바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항상 난관에 부딪히면은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코딩이라 보면 맞아. 브레이크 포인트를 미리 설정해 놓는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다른 것들은 우선 안 보이게 가려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이거는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리고 그거 하고 가리고 또 새로 올리고 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to don't list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to don't list.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할 일들을 적어 놓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생길 건데 이 중에 3개만 뽑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3개. 그러면은 3개를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do not list에 가요. 1번, 2번, 3번. 요거에 to do.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아닌 다른 할 일들은 이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두리스트에 있는 3개에 훨씬 더 빠르게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본다면 나머지 2개도 가리고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극단적. 네. 그렇게 되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되냐면은 우선 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가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기차로 찾아가야 되고 뭐 약도 타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죠. 사실 뭘 하고 있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갑자기 빵빵빵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저도 비슷한 거래요. 이제 가리기 일을 하죠. 그래서 생각이 났을 때 네. 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는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되니까 하고 밀어둘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적지 않으면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야 적어야지 미룰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의간익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의간익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웨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들이 이제 되게 복잡한 테이블에 주문을 싹 다 받아가지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데 요거를 이제 주방에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네. 스테이크가 하나 나오고 하는 알리는 순간 바로 뭘 기억했는지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메모리를 네. 효율적으로 쓰는군요. 효율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저리 적어놓지 않고 이제 마음속에 하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인천공항까지 가야지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걸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은 아예 잠을 못 자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맞아. 물론 이게 여행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늦으면 어떻게 하죠? 불안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난 일은 알람 시계한테 맡겨주고
휴대폰에 맡기고 어디까지 간다는 이제 텍스트 리스트를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손에 닿는 곳에 그 리스트를 바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할 일을 얘기를 하고 좋은 꿀팁이 있는데 이걸 까먹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그날 저널이라든가 데일리 저널 같은 데다가 적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리스트부터 보십시오라는 그런 루틴을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뭐가 적혀 있든 간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데일리 아침에 기도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큐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묵상할 때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뭐 보고 이제 뭐 딴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억을 해둘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네. 그것 자체를 까먹는 이슈가 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부터 보고 일상을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 자체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람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AI를 또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오셨을 텐데 이 부분은 이번에 나온 태스크라는 GPT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건데요.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나에게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알람이면 알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알람이 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 친구는 메시지로 보내주기 때문에 메시지가 왔구나 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적어달라고 했던 내용.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이걸 읽으세요 하고 그 내용을 같이 보내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로 AI 도구를 활용을 하는 방향도 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기억력이 너무 나쁘다. 저 같은 경우라면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까먹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진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8시에 깨워줘 하면은 챗GPT가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알람 안 그러면 사실- 진동 같은 거를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기에서 메이크라든가 안 그러면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정각에 딱 오지 않고 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AI 기능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고 그리고 막 여기 적어주신 오전 8시에 깨워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알람이 되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아예 알람을 읽어주는 보이스 설정을 해두시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설정하는 방법까지 제가 컨텐츠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컨텐츠로 준비를 해갔던 부분인데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급하게 지나가느라 아무도 실습을 해보지 못하셔서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만들어보면 재밌어요. 이 재밌는 거를 아무도 느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컨텐츠라도 만들어서 같이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저번 주 토요일에 했던 인사이트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네,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죠?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뭐가 있었나요? 가장 큰 인사이트 중 하나는 저희 드론님이 미리님한테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봐라고 제안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좀 진행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커뮤니티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로 잘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로님께서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얼굴을 뵙게 됐어요. 근데 엄청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티 운영에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주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 때 이렇게 인사이트가 폭발하는데 모두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오프라인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오프라인 내용을 그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프인사이트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사이트를 우선은 제가 받아들인 부분 중에 하나는 기반을 먼저 다져야 된다고 하셔서 기반을 먼저 다져놨습니다. 기반을 다져놨고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쩐다, 인사이트 쩐다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좋은 음성 인식 녹음 기능들이 많습니다. 요약도 해주고요. 그리고 인식률도 되게 좋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 때 미니 팟캐스트 느낌으로 녹음을 다 진행을 해놓고 거기서 인사이트들을 뽑아서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는 방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인사이트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기기 변경할 때쯤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사실 되게 저희의 이기적인 목적도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이트를 실행하는 거죠. 맞아요. 실행하면서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얘기한 반복 수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 루틴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융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를 함으로써 그것을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커뮤니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는 걸 이 사람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프로그레스를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선의의 경쟁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의욕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진짜 많고 넘쳐납니다. 창의성이 뛰어나요. 정말 이거는 거의 모든 ADHD 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닌데 생각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실행력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무력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실행을 바로 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한번 뭐든 시도를 하나씩 해보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ADHD로 진단을 저는 2년 전에 받았었는데 2023년이었죠. 여름에 받았었는데 그 전에 해도 보니까 이제 나는 왜 일을 미룰까 중에 그런 걸 물어보면은 ADHD를 배제하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완벽주의여가지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완벽주의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끝낼 일이 아니면 시작을 안 하는 느낌이구나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야 그 정도면 됐지 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여졌다가 굳이 늦어버리니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마감 시한이 그게 됐을 때 이제 마감 시한이 30분 남았을 때 모두가 패닉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한다라고 할 때 가장 침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때 능력이 진짜 완전 1000% 발휘가 되죠. 네. 저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보과제 제출해서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한 진짜 2분, 3분, 아니 57초 정도 남겨두고 이제 업로드에 성공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제 윗분이 그때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냥 뺏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 짱이에요. 그래서 2분, 3분 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얘기 있냐면 이제 난세 아니면은 전가요? 네. 이제 난세 혼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빛난다. 이제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ADHD를 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태권도 관장을 했어요. 네. 어디서? 미국에서. 음, 이제 미국에서 마셜아츠 또는 태권도의 위상이 이제 우리도 이제 약간 태권도를 좀 초등학생들의 청소년까지 해서 약간 타가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애들의 에너지를 약간 넘치는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태권도가 이제 또 예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할 때 그쵸. 약간 대련하기 전 인사도 하고 그런데 말인즉슨 미국 아이들이 되게 학부모들이 볼 때 갑자기 와서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절하고 이런 거 이벤트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오리엔탈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인데 태권도 관장을 미국에서 하면 또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렇죠. 그 ADHD를 가진 사람이 그 주의력이 되게 많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말인즉슨 이제 수많은 관원들이 본인의 동작을 잘 알고 있으면은 수많은 관원들이 품새를 같이 할 때 그러니까 동작 저거 보이면서 이제 그쵸. 바로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잘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일들로 충동적으로 여러 벌려봤는데 그 중에 잘 된 게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 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벌릴 수 있다면 부자가 될 확률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응급실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많은 것에 주의를 두고 있어야지 반응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진짜 엄청 장점이다. 처음엔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 와, 근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큰 장점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고,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이게 그냥 주의 산만함에서 남지 않고 그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는 게 어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안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그 목표를 찾고, 아니면은 뭐라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작동하는 곳에 우리를 가져다 대는 능력이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찾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맞아요. 특히 나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ADHD를 같이 앓고 있는 분들이나, 앓고 있다 그러면 좀 그러네요. ADHD를 같이 겪고 있는 분들이나, 갖고 태어난 이라고 했죠. 네, 그 아예 갖고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나 시야가 다르잖아요. 서로 겪은 게 다르기 때문에 양쪽 방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해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도 저희 모임이 ADHD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 그래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래요? 막 이래요. 근데 서로 그래요. ADHD인 분들이 그 아닌 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반대의 상황도 있고 일반인이 아니고 아닌 분들이 ADHD인 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타고나게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양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단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장점이고 단점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쓰면서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써가지고 그림 그리고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 한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나? 네, 이런 느낌으로 예. 저희가 라이브로 얘기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놓게 되면 이게 음성 파일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콘텐츠가 생각보다 쉽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약간 새로운 것을 예, 발견하셨죠. 형태가 어떻게 될까 싶긴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향후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캡컷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위스크라든가 다른 AI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드는데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0분 정도 뭐 대본 쓴 거 가지고 자동으로 플로우가 나오면 이제 짝짝짝짝 쌓여가지고 캡컷에 배치를 하고 하면 되는 뭐 그런 수준의 자동화가 될 수 있고 뭐 그걸로 본인을 알리는 것 아니면 그냥 정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썰 같은 거를 풀어서 수익을 남기거나 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는 릴스 자동화를 한다는 거는 완전 가능합니다. 네. 그냥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예 완전히 가능한 상태고 다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초반에 세팅할 때 약간 공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건 운영하는 경우에
구독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한다면 그 정도에서 할 수 있고, 뭐 의뢰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을 쓰시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할 수밖에 없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목표는 인생 자동화가 목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제 ADSAIZ였죠. 그러니까 AD 사이즈라고 네. 하는 이 그룹의 목표가 뭐냐? 자동화였습니다, 여러분. 네.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뭐 갑자기 릴스 자동화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버리고 이러긴 어려우니까 AI 기초부터 하나씩 콘텐츠를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릴스 자동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초반에 반복된 테마가 있었죠. 왜 실행이 안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자동화도 처음에 볼 때 내가 혼자서 봤는데 야 이걸 혼자서 한다고? 라고 하면 되게 아득해요. 왜냐? 초기 세팅에는 첫 번째 공수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유의 강좌, 오픈 강좌에서도 항상 이게 실제 강의 내용 대비 한 3분의 1 이상은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다 실습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어떤 부분에 일생의 어떤 부분에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알람 세팅하는 거 아니면은 리마인더 해가지고 10시에 그로서를 사고 간다든가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뭐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서 약 리필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벌리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약간 이제 위클리로 적어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적어둘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노션이라든가 안 그러면 리마인더 등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도 말만 해두면 애들이 알아서 이날 몇 시에 몇 분에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하고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까지 저희의 일상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AI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람 정도의 간단한 거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루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일상 업무나 크리에이션 그래서 나아가가지고는 이제 인생에서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 부수적인 그렇게 시작은 이제 우리가 알람 정도로 간단한 걸로 미약하지만 쭉쭉 올라갈수록 되게 창대해지는 것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고 우린 진심 약간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게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인데 우리가 시간을 덜 써도 되는 부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시간을 쓰면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소개 페이지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저희 비전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최대한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AI로 그 꿈을 현실화해 나가겠다. 그거는 근데 혼자는 어려우니까 다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나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장표에 나오는 as is to be로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렇죠. 좋아했네요. 왼손으로 글씨 진짜 잘 쓰시네요. 근데 킹 메뉴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다음에 그걸 없애드리는 걸로. 그런데 as is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최적화가 안 될 거죠. 그리고 충동 조절
충동적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등을 이제 수행이 안 되는 여기에 이제 업차 또 AI가 있어. 요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충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AI한테 약간 물어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될 건지 같은 거를 좀 한번 필터를 거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 네. 안 그러면은 주변에 뭐 이제 또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사고 치니까 앞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친구한테 그 챗 GPTS를 만들어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고 해라라고 한 다음에 사람이 멀쩡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태연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많은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나 유명세를 얻었다가 한순간에 어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소위 말해 이제 나락을 간다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 어떤 게시글 이런 것들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크나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 우리가 AI에게 한번 검토를 요청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줄이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큰 부분에서 AI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용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AI 없으면 일을 못해요. 일상생활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택장애가 있었어요. 이게 선택장애라는 단어가 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글로 써요. 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읽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정리되지 않는 그 결과물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AI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들을 이 친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핵심을 파악해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얘기를 뭐 그냥 대충 던지면 정말 원하는 건 이것이군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파악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요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 하면서 그 근거도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이 문서화되면서 내 생각이 이게 맞아. 그러면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선택이 맞아. 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없다면 이제 큰일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AI를 쓰시길 강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순서를 여기 너무 잘 그렸어. 그러니까 순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힘들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 아날로그를 좀 많이 쓰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블렛 저널링을 지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브레인 덤핑이라고 하는 우리가 뇌에 있는 거 해야 될 거를 다 꺼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수동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일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든가 안 그러면 이거는 왠지 어릴 때 뭐 그런 일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또 가중치가 내려가고 계속 뒤로 밀어놓게 되겠죠. 딴 일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한데 이제 또 AI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니까 조금 더 제가 잘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팬님 의견 어떠십니까? 결국 이 AI가 우리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읽고 하는 거에 이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거기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고 통찰력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어떤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잘 못하는 방식에서는 잘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AI가 굉장히 그 개개인 간의 차이를
차이와 그 장벽을 굉장히 낮춰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편하다. 글 쓰고 글을 읽는 거는 내가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추출을 하고 이 스크립트를 어떤 글의 형태나 책의 형태나 이런 걸로 변환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제약이라는 게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제약이 굉장히 낮아진 거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단점과 약점에 집중을 하면 제대로 된 자신이 원하는 성과나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잖아요. 이 단점 부분들을 AI로 빠르게 메꾸고 평타 이상 치게 만들고 평타만 쳐도 되죠.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내가 원하는 강점, 장점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사실 오늘 AI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긴 한데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은 AI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뭐 사업적인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자기 관리, 심리 관리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인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AI가 나오게 된 건데 그 모든 걸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AI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주제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 뭐 공부하고 싶은 내용 같은 건 그 문의를 주시면 열심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꿀템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장점은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면서 서로 되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면서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제 각자가 이게 마음속에서 정말 솔직하게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마다 몇 가지씩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했겠죠. 이미 했을 텐데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남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모여서 서로에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몰랐던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못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약속을 해놓고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네, 스타트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게 되면.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새로운 저희 소개 글을 쓴 계기도 드로님께서 푸시를 넣어주셨어요. 네, 푸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강압적으로 푸시를 넣으신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음을 좀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여기를 지금 놓치면 나는 다시 언제 이거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그 동력이 되었습니다. 콩설탕님도 마찬가지죠. 네. 네,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를 하시게 된 것도 오프라인에서 동력을 얻게 되신 경우인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할 일을 어떻게 잘할지에 갔다가
그러다가 AI는 이렇게 대단해, 이제 AI가 미래의 기술일 거야 했는데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ADHD의 권위자인 말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995년에 주의 산만, 이제 Driven to Distraction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할로웰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ADHD인들은 또 다른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연결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볼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반인들이 이제 지적해주는 거 말고도 이제 우리들이 서로를 또 이제 도와주면서,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할 수 있으면은,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게 목적지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주변의 일반인들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뉴로티피컬들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억지로 맞춰가면서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